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어휘 강의 제 1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특히 이제 우리 어휘 강의를 공부할 때 어원을 통해서 접근하는 게 가장 유리하다 했습니다. 그렇다고 어원을 공부할 때 어원책이 막 시중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거를 다 공부하려고 하면 굉장히 힘들고 어원 자체가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휘를 공부할 때 최소한의 것, 이것만은 알아야 되겠다. 이런 위주로 공부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기본 책에서 대체로 이렇게 부록 처리를 했습니다. 부록이라 해서 그 뭐 의미가 없는 게 아니고요. 부록은 정말 항상 공부하시면서 이 공부할 때 부록 어휘를 한번 찾아보고 이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오늘도 첫 시간이기 때문에 어휘 공부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더 익숙해지게 하기 위해서 어원 하나를 대표적으로 소개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어원은 에티몰로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어원. 그래서 요새 시중에 모든 책들이 어원 위주로 강의를 하도록 또 공부하도록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말씀드렸듯이 어원을 전체를 커버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최소한데 그 토익이나 토플 같은 거 공부하실 때, 특히 토플 단어 공부하실 때 조금 단어만 보고도 어떤 단어 하나만 캐치하고도 의미를 좀 알 수 있도록, 그리고 오래 가도록 기억이,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해 나가야 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원이라는 것이 에티몰로지인데요. 이거 Y자입니다. 자, 에티몰로지가 어원이라는 뜻인데 접두사, 접미사 그런 거 생략하고요. 이 스펙트가 있는데 어떤 단어에 스펙트가 붙으면 그 단어는 보다의 뜻을 갖고 있더라, 아니면 see의 뜻을 갖고 있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가장 쉬운 단어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inspect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in이 있고 spect가 있잖아요. 그럼 우리 책에도 잘 나와 있죠. in이라는 단어는 안이란 뜻이다. in, 안, 내부. 그 다음에 spect는 보다입니다. 그럼 얘는 into의 뜻을 갖고 있더라. 그래서 조사하다, 안을 들여다보는 거 아닙니까? 그 조사하다잖아요. 근데 여러분, inspect라는 단어는 어원을 몰랐어도 그냥 알 수 있는 단어입니다. 왜? 우리가 항상 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이 spect는 look이라는 단어도 갖고 있고 의미도 갖고 있고 see의 의미도 갖고 있는데, 그럼 동의어를 찾아주세요. 그러면 그때 수거 see into가 이렇게 바로 나오는 것입니다. 조사하다잖아요. 자, 여러분, 동의 찾기에서 얘가 줄이 그어졌다면 이 inspect를 찾으시면 되는 겁니다. 자, look도 마찬가지입니다. look into 수거 두 개를 금세 알아냈습니다. 조사하다죠? 그럼 여러분 공부를 어떻게 해야 돼? 아, 동의어가 뭐가 있지? 이렇게. 그래서 investigate. 됐죠? 다 압니다. investigate 정도 다 압니다. 조사하다 아닙니까? 그 다음에 경찰 등에 보시면 interrogation 단어도 시험에 나오는데, 우리가 동의어를 찾을 때 사전적 의미를 조사하다만 답이냐?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조사하다, 뭐 살펴보다, 신문하다 그러잖아요. 상세히 살펴보다 다 동의어 아닙니까? 이거는 신문하다로 잘 나오는 겁니다. 신문하다. 아시겠죠? 자, scrutinize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scrutinize가 있어요. 얘는 면밀히 조사하다, 즉 정사하다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정사하다.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 이게 시험에 나오잖아요. 그럼 답이 이겁니다. examine closely 이렇게. 여러분, closely는 밀접하게 뜻이죠. 가까이 뜻도 있고요. 자세하게 뜻이죠. 그래서 상세히 조사하다. 그래서 정사하다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조사하다 단어를 공부하고 있을 때 지금 어원을 설명하면서 inspect라는 어원이 이렇게 적용이 되고 있구나. 그래서 동의어는 이렇게 정리해 나가야 되겠구나. 항상 그렇게 하다 보면 재미가 있고 또 관련된 단어를 순식간에 암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만약에 얘가 나오잖아요. scrutinize가 나옵니다. 그러면 얘 동의어가 뭐지? 그래서 이렇게 또 찾아내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얘의 명사는 뭘까? 그러면 scrutiny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말은 명사가 굉장히 편합니다. 조사하다의 명사가 뭐죠? 조사잖아요. 한국말로 조사. 근데 영어는 그렇지 않고 일일이 다 암기를 해야 되는데, scrutinize의 명사는 scrutiny, 그래서 정사, 정밀한 조사 이렇게 번역한다. 그 얘기죠.
자, 스펙트의 단어가 이렇게 인스펙트라는 단어를 하나 끄집어내서 관련된 단어들을 정리해 드렸습니다. 여기서 끝나면 이거 뭐라 암기하겠습니까? 그냥 인스펙트라는 단어 하나 알고 말죠. 자, 그런데 그게 아니라 보세요. 자, respect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렇게 respect. 그럼 re는 어원 자체가 again입니다. again. 이거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 re의 어원이 again 뜻인 줄 알려면 다시 R편에 어원편 R로 가서 거기 찾아보시면 또 다 관련된 단어가 써 있습니다. 자, spect는 보다입니다. 그럼 다시 보다네? 그러면 그대로 번역하지 마시고요. 아, 이거 존경하다구나. 그럼 어떻게 공부해야 돼요, 여러분은? 존경하다의 수거는 뭘까? 그 다음에 동의어는 뭘까? 경우에 따라 반대는 뭘까? 이렇게 공부해 나가면 단어의 실력이 엄청 확장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respect 동의어는 revere. 그러죠? 그래서 reverence가 명사인데 여기 존경심, 존경 아닙니까? 그렇죠? 물론 여러분 respect가 달리 쓰이면 어떻게 됩니까? 달리 쓰인다는 말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CF는 참조, 비교 뜻입니다. confor의 약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without respect to 이렇게 나오잖아요. 시험 잘 나오는 단어 아닙니까? 수거. 그럼 얘는 존경과 아무 상관없이죠. 존경과 아무 상관이 없는 뭐뭐와 관계없이 뜻입니다. 그럼 공부 어떻게 해야 돼? 뭐뭐와 관계없이 동의어는 뭘까? 그러면 한 4-5개 딱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앞으로 또 하겠지만 without respect, without reference to 이거요. without regard to, irrespective of 또는 regardless of 이런 게 단어들이 있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얘가 이제 어떤 문장에서 어떻게 쓰이냐에 따라서 또 해석도 많이 달라지니까 일일이 이렇게 공부를 해 나가야 되는데 자, 우리가 하나씩 체크해 나가면서 공부를 앞으로 가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존경하는 단어를 공부하고 있죠. 자, admire. 다 아시잖아요. admire. 뭐 존경하다, 때로는 숭배하다, 뭐 이렇게 숭상하다 이렇게 되겠죠. worship이 있습니다. worship. 이게 WA가 되면 월가 돼서 전함이 됩니다. 그렇죠? 얘는 숭배하다에 가깝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괜찮은 단어가 venerate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괜찮은 단어 아닙니까? venerate.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 보는 단어는 아니다는 얘기죠. 그렇죠? 자, respect라는 단어를 정리할 때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수거는 여러분 look up to 이게 있지 않습니까? 어느 책에나 다 나온 겁니다. 그렇죠? esteem 보시죠? 자존심, self-esteem, 동사, esteem, 존경하다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adore, 괜찮죠? adore. 반드시 여러분 공부를 이렇게 해나가셔야 돼요. 그럼 여러분 이것의 반대말은 뭘까? 반대말은 보통 ANT라고 엔터님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OPP, opposite meaning이라고 하는 것으로 그런 의미를 지니는 이렇게 표기하기도 합니다. 기호로는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럼 얘는 despise 이렇게 하면 됩니다. despise. 다 압니다. despise는 동의어가 뭘까요? 그러면 수거로 look down on이 있습니다. look down on 괜찮죠? 뭐 그냥 일반적인 단어들이고요. 자, 이 despise는 조롱하다, 멸시하다 그런 단어 아닙니까? 그래서 동의어가 뭐가 있을까? 그러면 contemn. 여러분, contemn과 공부하실 때 항상 이런 게 머릿속에 들어옵니다. condemn과 뭐가 다르지? 그러면 condemn은 비난하다에 가깝죠. 북한이 우리를 비난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영자신문에 잘 나옵니다. 여러분, 영자신문 참 중요한데 영자신문을 늘상 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에 호기심이 있으면 영자신문을 가판대에서 사서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일주일에 한두 번, 한 2-3개 이렇게 카피 사서 읽어보시면 뭐 제목만 봐도 남습니다, 여러분. 자, 그때 이 컨뎀은 비난하다고요. 앞으로 공부하겠지만 얘는 동의어가 한 25개 정도 수거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근데 너무 시험에 잘 나와 얘가. 자, 컨템이 있습니다. sneer가 있어요. sneer. jeer 들어보셨나요? jeer. scoff 이런 단어 있잖아요. 다 조롱하답니다. 엄청 많습니다. 이렇게 앞으로 정리를 여러분 해나가셔야 됩니다. 자, 우리 지금 뭐 하고 있죠? spect라는 어원을 통해서 대표적 단어 inspect와 respect를 지금 보고 있는 셈입니다.
자, 재미를 좀 붙여주셔야 됩니다. 아, 저거 언제 다 하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당연히 이게 다 흐트러져 있는 단어를 지금 제가 모아드리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aspect에서 suspect를 보겠습니다. suspect. 여러분, source라는 어원 자체가 이게 serve란 뜻이에요. serve는 언어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serve를 찾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우리 책에 serve S 그 어원 연구에서 S편을 가서 찾아보시면 나옵니다. 자, subway, submarine 들어보셨죠? 이때 이 suspect는 이게 보다니까 어떤 사람의 자꾸 밑을 들여다봅니다. 어떨까요? 의심스럽죠? 의심스러우니까 자꾸 밑을 들여다보겠죠? 그래서 얘는 의심하다 뜻이고요. 정리하실 때 어떻게 해야 돼? 아, 의심하다 동의어가 뭐가 있을까? 이게 믿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기본 단어 doubt가 있습니다. doubt잖아요. 그 다음에 믿지 못하니까 distrust. 이건 trust가 믿다져요. this는 또 이게 not의 의미를 지니고 있으니까 신뢰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해하시죠? 자, 신뢰하지 못합니다. 자, 의심하다고요. 그럼 여러분 여기서 형용사가 도출됩니다. 형용사가 뭘까요? 그리고 명사형은 뭘까요? 자, suspect의 형용사는 자, 명사부터 먼저 하는 게 좋겠습니다. suspicion. 자, 명사형 이렇게 잘 모릅니다, 여러분. suspicion. 설령 제가 suspicion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도 이 스펠링 쓰실 때 S로 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발음이 suspicion 이렇게 발음이 될 것입니다. 이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아니다. suspicion입니다. 의심 이렇게 되겠죠. skepticism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형용사는 여기서 어떻게 돼요? suspicious가 됩니다. suspicious. 그러면 해석이 뭐야? 의심스러운 이렇게 되는 거죠. 회의적인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것의 동의어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겠죠. doubtful. 어떤 단어에 FUL을 붙이면 형용사가 만들어주는 게 일반적이죠. 그래서 의심스러운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dubious. 도플이 나오잖아. 이렇게 써 있잖아요. dubious 이렇게 써 있죠. 그 다음에 여기서 distrustful. 이렇게 되겠죠. 자, suspicious, doubtful, dubious, distrustful. 의심스러운 뜻입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죠? 할만합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여러분 이 suspect가 명사적 의미는 뭘까요? 자, 명사형이 아닙니다. 명사형은 suspicion인데 명사적 의미는 항상 신문에 잘 나오는 말을 혐의자, 용의자입니다. 용의자입니다. 용의자. 때로는 혐의자 이렇게 되는 것이죠. suspect가 명사로 쓰일 때 그렇습니다. suspect의 명사형은 suspicion이 따로 있습니다. 자, 우리는 세 개의 단어를 지금 도출했습니다. 그죠? 자, 괜찮은 거 소개할게요. succum이란 단어가 있어요. circumspect. 무슨 뜻이죠? 여러분, circumspect? circumspect는 succum의 어원이 around입니다. 주의란 뜻입니다. 그럼 여러분 공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circum 단어 C를 또 들어가 봐야 되겠죠. 항상 우리는 그렇게 연결되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대표적인 게 circumstance가 주의 환경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환경의 동의어는 뭐지? environment, surroundings, circumstance, 또는 milieu란 단어가 또 있습니다. 물론 environment라는 단어도 있죠. 이렇게 공부를 해 나가시고. 자, 이렇게 지금 소개하는 시간이니까요. 자, circumspect에서 이게 보다의 뜻입니다. 자, 길을 건너가는데 막 주위를 살펴봅니다. 신중하죠? 이게 신중한의 동의어입니다. 그러면 공부하실 때 동의어가 뭘까? 쉬운 단어 careful. 됐죠? 물론 반대말은 careless입니다. 그 다음에 시험에 잘 나오는 단어가 이거죠. wary, alert입니다. 경찰에서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시험 나온 적이 있습니다. 자, 단어는 뭐 이게 편입 단어다, 이게 뭐 경찰 단어다, 공무원 단어다 이렇게 나누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냥 똑같은 단어 아닙니까? 그리고 단어는 절대 한국말의 그 표준어는 바뀝니다. 맞춤법 통일안 같은 게 자주 바뀌잖아요. 근데 영어는 절대 스펠링 바뀌는 일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 제가 문법적인 거 하나 말해 볼게요.
on the alert가 있습니다. 자, 경찰 시험에서 이렇게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이걸 줄 쳐놓고 동의어를 찾아라. 그러면 답이 당시에 watchful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 왜 가로를 써놨을까요? 그 말은 비동사의 현재형을 찾아주세요. 그 말입니다. 그러면 is가요? a일까요?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문법적 지식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The police are, the police is 어느 쪽이 맞겠습니까? 이거는 답이 이겁니다. 그럼 왜 그럴까요? 그러면 여러분 문법 뭘 배웠어야 돼? 명사편에서 명사의 종류가 5개가 있는데 그중에 집합명사라는 게 있습니다. 그 집합명사에서 여러 개가 또 나눠지는데 그중에 하나가 폴리스형 집합명사라는 게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공부하실 때 폴리스형 집합명사가 뭔가? 그 종류를 공부하는 게 아니라 얘의 쓰임새가 3가지로 쓰이는구나. 이게 용법이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폴리스형 집합명사의 3가지 특징은 그러면 관사를 붙이지 않는다. 다시. 관사를 붙이는 게 아니라 더와 함께 쓴다. 그러니까 the police 이렇게 쓰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복수형이 없다. 복수형. 그러니까 polices라고 쓰지 말라는 거죠. 그 다음에 3번째 포인트가 뭘까요? 이게 복수 취급하라. 그게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번역할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The police를 번역하실 때 그 경찰로 번역하시면 이제 곤란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는 어떤 특정한 경찰을 말하는 게 아니라 경찰 내지는 경찰들입니다. 특정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경찰 밥 먹는 사람 다 합니다. The police, 경찰이 지금 경계 중이다. 이렇게 중이란 말이 갑자기 어디서 나왔죠? 그러면 또 물어보시면 전치사 on이 뭐만한 중 진행을 나타내. 마치 on air가 방송 중 하듯이 그렇습니다. on the decrease가 감소 중인, on the increase가 증가 일로에 있는 이렇게 번역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자, 우리는 일일이 다 문장을 통해서 설명을 못 해드리지만 이렇게 먼저 정리를 하는 게 중요하고 이것만 알아도 시험 공부하는데 지장이 거의 없습니다. 자, circumspect의 동의어를 지금 적어드리고 있는데요. 자, 같이 다시 좀 더 attentive입니다. 여러분, attention이 주의죠, 주의. pay attention to가 수거죠. 뭐뭐 주의를 기울이다. 근데 그것의 형용사가 이겁니다. 그래서 주의 깊은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여러분, caution이 주의라는 단어잖아요. caution. 토익 볼 때 많이 보셨죠? caution. 공사장에서 보셨죠? caution. caution입니다. caution. 그 다음에 전자제품 살 때 caution 써있죠? 주의 써 있습니다. 경고 같은 거. 근데 이거 형용사가 뭐냐면 cautious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웃기잖아요. cautious는 아는데 이거 명사형을 몰라. 이게 웃기잖아요. 그러니까 한국말로 주의는 아는데 주의하다를 몰라. 이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파생어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괜찮죠? 이렇게 정리하시고요. 그 다음에 vigilant가 있습니다. vigilant는 뜻이 뭘까요? 이게 경계하는 뜻이에요. vigilance가 경계란 뜻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것의 반대말이 뭘까요? 이 반대말, circumspect의 반대말은 아까 신중한이라고 그랬잖아요. 주의 깊은. 그러면 신중치 못한이니까 이렇게 impatient, 참을성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에요. careless가 있겠죠? careless. 그리고 어떤 단어에 less를 붙이면 반대말의 형용사가 됩니다. 100% 그런 건 아니죠. priceless는 아니죠. useless는 쓸모없는 뜻이지만 priceless는 무가치한이 아니라 가치를 헤아릴 수 없는 뜻입니다. 즉 precious 뜻이죠. precious. 굉장히 귀중한 그런 단어를 의미를 지니고 있죠. 자, 수준 조금 높여서 rash, 이게 바로 무모한 뜻에 가깝습니다. 그죠? 신중치 못하고 조금 의미를 조금 더 확장해 나가면 무모한, 그래서 foolhardy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해하시겠죠? 네. reckless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reckless. reckless driving 그러면 신중치 못한 운전, 난폭한 운전, 무모한 운전 이렇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번역이 됩니다. 지금 우리는 결국 이 에티몰로지에서 스펙트라는 어원 하나를 통해서 4개의 단어를 대표 단어를 끄집어냈고요.
거기에 관련된 단어들을 지금 적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자, 다른 거 볼게요. 여기 스펙터란 단어가 있습니다. 스펙터. 스펙터는 뭐겠습니까? 스펙터. 자, 보는 거와 관련이 있어. 얘는 유령입니다. 유령. 그러니까 유령의 대표 선수는 팬텀이죠. 팬텀기 아시죠? 팬텀기. 유령처럼 갑자기 나타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고스트. 야, 이게 보는 단어 그거구나. 스펙터. 여러분, 어휘 모르면 독해 안 되는 건 당연한 거죠. 그리고 독해 단어는 사실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휘 공부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어휘용, 어휘 시험용 어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독해용 어휘가 따로 있습니다. 따로 있다는 건 좀 이상하고 난이도가 좀 틀리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어휘 시험을 대비한다는 거는 우리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런 거 뭐 기본적인 단어들은 당연히 독해에 등장하게 됩니다. 만약에 여기 나온 단어가 다 그대로 쓰여서 지금은 좀 사실 쉬운 것이지만 그대로 독해에 다 사용된다면 정말 책 못 읽는 나라도 굉장히 많을 것입니다. 아무튼 뭐 어휘 따로 독해 따로는 아닙니다. 우리가 한글을 깨우친 어린이가 글을 많이 읽음으로써 그 전체 문장의 파악 실력도 생기고 그다음에 어휘력도 풍부해지죠. 그와 같은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스펙테이터를 보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단어에 OR을 붙이면 그는 사람입니다. 자, 얘는 보다고요. 얘는 사람이니까 보는 사람이죠. 그러면 구경꾼이죠. 그럼 여러분 사전에 자기 노트에 구경꾼 이렇게 하고 말지 말고 이 동의어가 뭐지? 그러면 looker on 이렇게 정리하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혹시 onlooker라고 보시지 않았나요? onlooker 맞습니다. 두 개 다 맞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를 뭐라고 하냐면 문법 책에서는 복합명사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명사편에 복수형이라는 파트가 당연히 있을 거 아니겠어요. 복수는 명사에서 나오잖아요. 그때 이런 애들은 어떻게 복수를 만들까 했더니 중요한 단어에 s를 붙이세요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때 나오는 것들이죠. 그 다음에 여러분 갤러리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갤러리. 갤러리는 화랑 아닙니까? 그래 화랑이다. 그러나 그렇게 골프 등에 그 따라다니는 사람들 있죠. 구경꾼. 그게 갤러리죠. 그때 쓰는 거죠. 네, 이것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behold 언제 이런 걸 구경할까요? behold가 see의 뜻이고 see 즉 지각동사로 쓰이는 단어들입니다. 근데 여기에다가 er를 붙이면 beholder 얘도 구경꾼이 된다. 괜찮죠? 이것도 spectator, looker, onlooker, gallery, beholder 이런 것도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렇게 etymology, spect라는 단어를 통해서 좀 동의어들을 좀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자, 여러분 spect의 의미가 참 많죠. 이렇게 그러죠? 자, 여기서요. 아까 suspect란 단어를 공부했는데 앞으로 공부하실 방향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까 여기 serve란 단어를 말했어요. 근데 얘는 under의 뜻을 가리킨다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공부하실 때 물론 제가 또 같이 해드리겠지만은 이때 submarine 그러면 얘는 뭐라고 할 거냐? 그럼 여러분 머리는 뭐예요? 머린 바다의 뜻이죠. submarine. 그러니까 submarine은 잠수함이구나 이렇게 번역한다는 얘기죠. 그다지 어려운 거 아니죠? 여러분 merge가 합병하다 이런 뜻도 있고요. merger 이게 합병이죠. M&A의 M이 바로 merger입니다. merger. 근데 submerge 그러면요 가라앉다 뜻입니다. submerge. conscious가 의식이 있는 뜻이죠. 근데 sub를 붙이면 무의식, 잠재의식의 뜻입니다. conscious죠. conscious. 의식이 있는 뜻 아닙니까? conscious. NESS 붙이면 의식이라고 번역하는 거죠. S 이렇게 두 개 붙이면요. 자, 근데 여기에서 on을 붙이면 무의식의 뜻이고요. 왜? on이 not의 의미를 지니니까. 근데 sub를 붙여보세요. 그러면 잠재의식에 이렇게 번역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할 만한 거죠? 서브웨이는요.
지하도 지하철 이렇게 되는 거죠. 밑에 있는 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는 서브의 의미가 아래구나 이런 것을 보셨습니다. 자, 아까 여기서도 머린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머린. 단어가 계속 꼬리를 물고 있는 거죠. 자, 머린이 있습니다. 머린코가 뭐겠습니까? 여러분 발음 주의해야 됩니다. 이거 머린코입니다. 머린코. 해병대죠. 우리가 MC라고 하는 게 이거죠. 막 ROKMC. 해병대 출신들 막 자동차에 ROKMC 많이 붙이고 다니죠. Republic of Korea, 머린코입니다. 머린코. 해병대입니다. 그러니까 이 코라는 거는 대라고 번역도 되고요. 아니면 단도 됩니다. 단. ROTC가 저거 아닙니까? ROTC. 예비 장교 훈련 단. 들어보셨죠? Reserve Officers Training Corps 이렇게 나오니까요. 그 다음 Peace Corps. 이런 뭐예요? 평화봉사단 이렇게 하잖아요. Peace Corps. Peace는 평화인지는 알겠습니다. 근데 Corps는 뭔지 잘 몰랐잖아요. 이때 Corps가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에 Press Corps 그러면 기자단 이렇게 번역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우리는 스펙트의 어원 하나를 통해서 이만큼 살펴봤습니다. 더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근데 좀 하나만 갖고 하면 좀 지루하니까요. 자, 그래서 여러분 교재를 보시면 이렇게 이제 앞으로 또 해 나가십니다. 자, NT라는 것은 어원책 A의 앞에 맨 앞에 있습니다. 부록의 맨 앞에 있는 거죠. 그러면 NT는 얘가 before의 뜻을 갖고 있어요. 그 앞이란 뜻이죠. 공부를 잘못하면은 얘하고 헷갈립니다. NT. 발음이 같이 들리잖아요. 얘는 against입니다. against. 자, 그래서 두 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NT의 어원 잠깐 볼게요. 얘는 NT room 하면 뭘까요? NT room. 방 앞에 있어. 대기실이야. 대기실. NT room 이해하겠죠? NT room. NT chamber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대기실. 앞섰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건질 단어는 뭐냐? antecedent입니다. antecedent. 이게 뭘까요? antecedent. 그러면 공부할 때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CED의 어원이 가다야. 얘는 앞이죠. 앞서갔다. 그래서 선행하는. 이게 형용사도 되고요. 얘가 명사도 됩니다. 희한하죠? 그럼 앞서간 자는 누굴까요? 앞서간 자. 조상이겠죠. 그럼 여러분 조상 단어를 정리하면 좋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워하지 마시고 이렇게 하나씩 그리고 A를 다 끝내고 나서 C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면 CED의 어원이 다시 어떻게 되었어요? 가다의 뜻이랬잖아요. 가다. 그렇죠? 그러면 예를 들어 한번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 secede 이거 뭘까요? SE는 분리라는 어원이거든요. 분리? 이건 가다입니다. 그래서 seced는 탈퇴하다, 분리하다 뜻입니다. 분리하다. 분리 따로 떼어져 데려가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 SE가 또 이 뜻이라고 그러면 다시 공부를 어떻게 해야 돼? seduce입니다. seduce는 뭔데? 유혹하다잖아요. 얘는 분리란 뜻이고 얘는요. 데려가다, 인도하다, 덕태 인도하다 뜻입니다. 그래서 따로 떼어져 가는 겁니다. 유혹하다 이렇게 번역이 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조상 단어를 사실 총정리해 나가야 됩니다. 조상. 그러면 어떻게 공부해야 돼? 조상 단어와 후손 단어를 딱 정리하고 있으면 이 동네 단어 절대 안 틀리는 겁니다. 자, 우리는 교재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조상 단어 정리, 후에나 후손 단어 정리 이렇게 정리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한번 보시면요. 조상, 후손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뭐 책 찾아봐갖고 공부해도 되지만요. 제가 한번 이렇게 불러드리고 한번 발음해드리고 하면은 훨씬 낫습니다. 제가 하는 발음보다 더 좋게 들으려면은 뭐 네이버나 또는 전자사전 들으시면서 듣기 기능 그거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시면 이제 여러분 노트 정리하실 때 조상, 선조 이렇게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럼 여러분 막 떠오르는 단어가 뭐겠습니까? 조상, 선조.
ancestor, forefather. 이 정도가 수능 단어죠. 그렇죠? ancestor. 스펠링을 잘 쓰셔야 됩니다. ancestor. 털 이렇게 말할 때 ER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렇게 묻고 싶죠? 단어를 다 써봐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하는 게 여러분 합리적이겠습니까? 당연히 써봐야 되겠죠. 눈으로만 하는 언어가 아니라면 그렇습니다. 영어는 궁극적으로 말로 표현하고 또 글로 써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앞으로 도입되는 2013년인가요? 도입된 토종 영어는 듣기 기능, 듣기, 말하기, 쓰기 다 있습니다. 리딩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쓸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forefather 보세요. 자, forefather가 있는데요. 이게 아버지죠? for는 어원이 뭐예요? 다시 before입니다. 이게. 그래서 아버지 세대를 넘어간 거죠. 아버지 세대 앞선 세대죠. 그래서 이건 선조 조상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forebear 어때요? 낳다죠. 아버지 미리 낳았어요. 되겠죠? 그 다음에 forerunner 선구자 아닙니까? 앞서 달려간 자잖아요. 그래서 동의어가 precursor, harbinger 이런 단어가 나오는 거죠. 뭐 저걸 해야 되냐 이렇게 묻지 마세요. 당연히 하셔야 됩니다. harbinger, precursor, forerunner, forebear, forefather, ancestor 이렇게 됩니다. 반대말까지 하고 이제 잠깐 끝나겠습니다. 여러분 반대말 어떻게 한다고요? 후에, 후손 이렇게 번역하면 되는데 걔는 어떻게 한다고요? descendant가 있습니다. 물론 반대가 ascendant죠. 여기. 이것도 되죠? descendant, ascendant 됩니다. 그 다음에 많이 쓰는 단어가 바로 offspring이죠. offspring. 반드시 알아야죠. posterity. 여러분 post의 어원이 뭘까요? posterity. post의 어원이 뭘까? after 아닙니까? after. 그렇죠? posterity, progeny. 이 네 개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독해를 보시다가도 offspring 나왔습니다. 그럼 동의어 뭐지? 막 친구를 생각하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descendant, posterity, progeny, offspring. 정리를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는 어원을 어떻게 적용하는가 그 방법을 좀 봤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이어서 제 1강을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관련된 단어들을 그 다음에 또 다른 수거, 또 다른 그 어원, 뭐 또는 수거 이런 걸 다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조금 어떻게 막 어휘를 공부할 것인가 좀 불안하기도 하고 어떻게 그걸 극복할 것인가 많이 걱정이 되시죠. 근데 같이 하다 보면은 또 이 책도 잘 또 정리가 돼 있으니까 하다 보면요 극복이 반드시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자,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